저는 제일 무서운 게 여론의 역풍입니다. 지금은 2,000명 정원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만족될 때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극단적인 얘기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여러분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데도 1년, 2년 걸려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들어오셔야지. 2년 더 계실 거예요? 바깥에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급히 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제 제가 CBS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조 장관의 내년 의과대학생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정도의 정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학생들이 드디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했다. 그러니 학생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일단 학생들이라도 복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학생들은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주 댓글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댓글에 교육부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합의서가 있었는데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보건복지부와 있었던 여러 가지 약속이 다 깨졌다. 그러니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뭘 믿을 게 있느냐. 반드시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 복귀를 반대하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고 오늘 종일 고민하다가 이 늦은 밤에 진료 끝나고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고 어젯밤 늦게까지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의료분계 TV에 부탁을 해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왜 학교에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먼 미래에 볼 때 대한민국 의료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건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조 장관 발언을 믿을만 할까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신문을 기사를 보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본인의 그릇된 주장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에서 한 발을 빼고 나니까 장관들이 제 판단대로 정확하게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선 물론 합의가 됐다거나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법안으로 사인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3,058명 더하기 제로로 86년도 학생을 뽑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했으니 학생들은 돌아와서 수업에 임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달라는 충정 어린 결정이었다는 그 진위에 관해서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부총리가 학생이나 국민을 상대로 우선 이 사람들을 학교에 끌어다 놓고 다시 족쇄를 올가매 댓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들어가면 족쇄에 올가매 놓고 다시 또 횡포를 부릴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현한 댓글을 봤는데 저는 임기가 길어야 석 달, 넉 달 남아있는 교육부 총리 이조 장관, 이조 부총리의 연배가 저보다 조금 위일 거예요. 그러면 삶을 마감하고 정리해 나가는 사회생활을 정리해 나가는 그 나이에 있는 연배분이 무슨 영화가 있다고 아주 어린 자식뻘 되는 의과대학을 학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60 넘어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조 장관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분이거나 다음 어떤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할 그럴 사람인가? 라는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조 장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진위를 믿어도 되고 장관이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사 앞에서 얘기한 게
학생들이 그러면 몇 가지 뭐 이렇게 확인을 받긴 하겠죠. 학생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랬을 때 그 진위가 왜곡되지 않게 약속은 지켜지리라고 본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다시 의대를 학생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늘 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의사협회라든지 학생이나 전공의 대표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국가 재정의 상황을 봐서 어떻게 의사를 얼마나 더 늘리는지 줄일 건지에 대한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는 지도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표와 돈만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뽑으면 그거는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런 일은 늘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86년도 신입생을 3,058명 기존의 학생 수에 맞게끔 뽑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학생들이나 전공의생들이 당했던 그 모멸찬 얘기가 교육부 장관 얘기 입에서보다는 박민수 차관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의과대학교 학생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 고로 교육부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진위를 존중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복지부에서 반대할 거는 저는 이주호 장관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다면 단독 판단으로 해서까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주호 부총리의 단독 판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소추를 받으면서 권한이 정지되고 바로 이어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이 돼서 권한이 정지돼서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최상목 그분이 국무회의 서열에 총리, 부총리 1번, 부총리 2번이 이주호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부총리로서 2번입니다. 근데 두 분의 대통령과 총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권한에서 배제되고 난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정통 테크노크라프트들이 하게 되면 무리한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주호 장관이 분명히 최상목 권한대행과는 협의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굉장히 이치에 맞는 판단을 냉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선가는 아주 극렬하게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그런 박민수 차관과 같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의료체계, 의료교육체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주호 장관한테 먼저 줬고 실제로 이번 사태, 의정 갈등 의료 사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앞둔 2,000명 정원을 발표했던 그 어리석은 행정 결정 때문이었고 그 과정 중에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간 사람들은 교육부 쪽이고요. 내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걸 주도한 사람은 박민수 차관과 같은 그런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의료행정 관료들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주호 장관의 이 결정은 본인 단독의 결정은 아니고 최상목 부총리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을까. 전부 다 저 뇌피셜이지만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늘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분의 부총리가 합의된 일이고 이주호 장관에게 권한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라고 최상목 대행이 동의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고 학생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교육부총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줬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는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후배 의과대 학생분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박민수 차관의 파면입니다. 늘 저도 그 얘기를 방송 첫 시간에 했었던 얘기고 그것만이 수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는데 아마 현직
권한대행께서 그 일까지 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권한이 미약하다. 그러나 교육부 부총리의 이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박민수 차관 자르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한 거를 원점으로 되돌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저는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은 뭐 국민을 위한 방송도 아니고 딱 두 그룹의 분에게 제가 부탁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급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학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지만 이 정도 되면 일단 복귀하자. 너무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다 보면 점점 더 힘든 길로 빠진다. 고로 이 정도 명분이면 부족한 게 많지만 학생들이나 특히 이사학번 우리 후배님들에게 대해서는 기존의 낡은 사고를 가진 선배에 살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학교로 복귀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부형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이 돌아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또 학교에 계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대 교수님들 아마 이번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서운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학생들의 휴학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대정부 투쟁을 똑바로 해줬다면 학생들이 이런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쭈삣쭈삣거리고 학생들을 설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적어도 의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 입장이 어렵고 힘든 건 알겠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 단임반 제도든 그런 연고가 있는 학생들에게 간곡하게 복귀하라는 것을 설득을 하는 노력을 교수님들은 해 주셔야 됩니다. 댓글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7,500명 교육 절대 불가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할 방법을 제시를 안 했는데 예. 증원만 취소한다고 복귀해도 되냐라는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몇 명이 다시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이거는 학생과 학부형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난번 제가 학부형 회의에서도 전국에 또 이 의대 학부형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 나누고 대담하고 했던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일단 7,500명이 확정된 이 상황을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상 이미 뽑아놓은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일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평생을 두고도 가슴속에 한을 품을 이사학번 후배님들에게는 너무나 면목이 없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말 이 유튜브가 우리끼리만 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을 뭐 제 개인의 사적 생각이에요.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일을 뭐 관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협 집행부에도 제가 어떤 영향력도 없고 저는 사적으로 내 진로와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면서 선한 의도로 제 개인적인 선한 의지가 사회에 두루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일에 7,500명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해법을 제게 묻는다면 제가 늘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7,500명 중에 군필이 아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학생은 우선적으로 사병으로 입대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법적인 문제로 이사학번 중에는 무관 후보 등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력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원하면 사병으로 좀 먼저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사학번들을 사병으로 보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저도 군의관으로 39개월, 3년 3개월 군의관 훈련을 받고 공중보건의로 3년을 복무를 했죠. 39개월의 만기 제대를 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군의관으로서의 경력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게 아무런 이득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군의관을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만 7년으로 길어집니다. 장교라서. 동원 훈련이 7년이에요. 그것도 다 손해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가는 내 친구 아들들이 있으면 그래요. 절대로 무관 후보 등록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사병은 신체 검사를 받아서 사병은 신체 검사 기준이 낮으니 면제될 확률도 좀 높고 군의관은 신체 검사 기준이 되게 높아요. 정말 뭐 장님 아니면 군대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병 신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병 가서 훈련 받는 시간이 좀 군의관이 아닌 일반 병으로 가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한 1년 6개월이면 끝나는데 반으로 주는데 반 이하로 주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 사병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무관 후보를 빨리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평생을 살면서 여자 의사와의 그 3년 3개월, 39개월의 갭을 특히 학교에 남은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3년 3개월이면 오리지널 아티클 서너 편을 쓸 수 있는 시간이고 학교 승급할 때 늘 남자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사학번 학생들에게 무관 후보 등록된 것을 풀어서라도 그럼 국방부와 또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도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학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군대부터 갔다 와라. 그러면 지난 1년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시간상의 손해는 어느 정도 벌충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시차를 두고 석 달이나 6개월 간격으로 좀 나눠서 가게 되면 그 학생들이 돌아올 때쯤 되면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하지만 시간상, 총 시간상에서 손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지 않고 이 7,500명을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더군다나 내년에는 학생을 안 뽑을 거기 때문에 그 말 많은 충북대학교 그 총장님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 충북대 같은 경우에 50명도 안 되는 학생을 200명 가까이 뽑아가지고 수업을 하겠다. 그럼 1년 가르치려고 시설 확충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교육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학번 우선으로 수도권에 서울대, 학교를 그냥 거명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카대, 고대 정도 되면 학교 캐파가 커요. 150명 이상 학생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학생을 10명 내지 20명씩 위탁 교육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의대 학장님들하고 전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7,500명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학생은 복귀를 하고 지나치게 비대하게 많이 뽑아놓은 그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평원에서 너네들 학교 교육 엉망이니까 문 닫아.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교육 형태로 또 이번에 지방대학에서 어디 보면 많이 뽑은 대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국립대학, 거점 대학이 있죠. 네. 충남대학도 있고 전북대학, 전남대학,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데에다가 많이 뽑아서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일부 위탁을 시키는데 그거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학번 우리 후배님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희생한 이사학번 학생들에게 최소한 보상은 되지 않을까. 여기서 학교의 서열을 따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40명, 50명짜리에서 200명을 가르칠 수 없으니 150명 뽑는 학교에서 160명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 식의 그 전국에 교육하는 학장선생님들끼리, 의대 학장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각 학교마다 위탁 학생들을 좀 받아가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학번, 2호학번이 7,500명이 다녀야 되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 학기를 빼먹고 하겠다.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다 어찌됐든 우리 커리큘럼대로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육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족한 게 의과대학 공부입니다. 고로 힘들겠지만 또 뭐 댓글 보니까 욕을 잔뜩 해놨는데 1년 365일 휴일 없이 휴식 없이 방학 없이 파트를 나눠서 동시에 로테이션해서 수업 일수와 교과 과목만큼은 충분하게 다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 비상사태가 6년이 가겠죠. 어느 정신 나간 대통령 한 명이 저지르는 불장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막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는 것은 늘 인정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가 댓글 보고 알았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1,500명이 늘어난 것만큼 200~300명씩 매년 깎아가지고 5년에서 10년 걸쳐서 1,500명을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라. 근데 그거는 좀 저도 흥분돼서 한 얘기고 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3,058명 플러스 제로라는 이 저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고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공무원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조지면 바꾼 적은 있었죠. 근데 뭐 대통령이 사고를 저질렀으니 밑에 있는 장관이 수습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1년 동안에 많이 뽑아놓은 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캐파시티가 좀 큰 그런 대학으로 다 전원을 시켜서 거기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체계가 6년은 갈 수밖에 없다. 파행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게 현실의 문제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학생 뽑지 마라. 그리고 2024년 우리가 다니고 이사학번 다니고 이유학번에 1년 무조건 유급해서 내년 인유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가자. 예, 속 시원하고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보는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충분히 동의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죠. 뭐 제가 유명인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힘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끼리 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용인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과격한 주장이 일반인들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불이라고 봅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고 될 수도 없는 얘기고 가장 의사의 입장을 냉정하게 잘 이해해주고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개혁신당에서도 그 얘기하면 저희들도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이 의정 의료 사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고 난 뒤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해왔던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도 여러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저 못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편들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도 그 문제가 나오면 아마 모르겠어요. 이주영 의원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 못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제가 재작년 11월 달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으니 1년 이상 쭉 얘기할 때 제가 유지해왔던 스탠스는 이 제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힘들다. 근데 원점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이게 원점입니다. 이거를 현직 부총리가 자기 이름 석자 걸고 한 얘기라면 믿어보자는 거죠. 세부적인 항목은 의협집행부나 학생대표나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26학년에 26학번에 학생을 한 명도 안 뽑고 한 해씩 내려가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쌓여있는 울분 때문에 토로하는 얘기지 현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대생들은 1년간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1년이나 시간만 날렸다. 오히려 증원대에서 교육부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얻어낼 게 있다면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이사학번 우리 후배 학생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사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학번 선생님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정도의 절절한 경험을 해본 세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부끄러운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저희 세대에서 어떤 도움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스럽게 생각하죠. 제가 의사협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순전히 저는 개업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은 오락프로 나가서 장모님하고 히덕거리고 노는 그런 나의 사적인 방송을 하던 사람이에요.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1년 이상 이렇게 천작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뭔가를 하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이 있어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학번 학생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득권에 빠져있던 저희 세대 의사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바이탈과의 중요함을 이사학번의 휴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항의가 없었다면 지게 표면화됐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어떤 사람도 이 바이탈과를 잘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왜 얻은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40몇 년 동안 지속되어야 했던 의료보험 시스템의 폐단에 대한 것을 일거의 수면 위로 다 끌어올리는 일을 했고, 그거를 바꾸자는 데 대해서 묵시적으로 많은 지식인들과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을 이끌어냈는데 뭘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됐겠냐고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일을 했고 피해 대가를 분명히 그 정도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당장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한 달 안에 협의가 될 겁니까? 3,058명 더하기 제로는 결정권자 한 사람의 현명한 결정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놨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많은 난맥상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권역별 진료제 되살려야 됩니다. 포괄수가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바이탈과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육성체 그거 만드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의료 소송, 뻑하면 수갑 채우는 이딴 짓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법적인 문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 검찰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검찰 내규 개정까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게 해결되면 들어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사 못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현 정부 내에 미치광이처럼 의료체제를 무너뜨렸던 대통령이 일단 없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그분이라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주호 장관은 굉장히 다른 장관이나 차관급들에게 어떤 혼란을 당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내용을 모르죠.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사회나 그룹 싱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사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맑은 정신으로 이번 기회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료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해보자고 생각하는 사람 복지부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어느 인간 그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장상윤인가요?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죠? 저기 청와대에 있다, 그 용산에 있다, 딴 데로 갔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 인간들이 우리가 상종해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인간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당장 잘라라. 그럴 힘이 지금 권한대행이나 이교 총리가 갖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 그룹 싱킹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입장, 의료계의 입장, 의사의 입장, 특히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 편에 서서 자기가 가진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호 부총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 말이 성사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물론 여러분들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빠른 시간에 협의해서 일단 학교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공부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의사들이나 의대 교수들이 다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 이렇게 잘 분산을 시켜서 좀 부족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군대를 좀 많이 가게 되면 전체 학생의 한 40, 50% 이상이 남학생이니까 그중에 미필자들이 반만 빠져줘도 많이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돌아오고 하는 이런 시기를 저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았지만 뭐 AI를 돌려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가게끔 해보자라 그러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다 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또 1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1년이라는 거는 저같이 나이 들어서 하루하루 늙어가는 사람들의 1년하고는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불신, 그 모멸감, 그 마음 상했던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앞세워서 감성에 휩쓸리다 보면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기 좋은 기회라 그러면 이건 좋아요. 제가 왜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는 분명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각이 돼서 돌아오시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국정을 손에 쥐게 될 거예요. 그때도 이주호 부총리가 총리한테
학생들 3,058명 더하기 제로로 86학년도에 선발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면 그때는 한덕수 총리가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국회에 나와서 2,000명 정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핏대 높였던 총리가 이주호 부총리를 갉아뭉갤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좋은 기회라는 건 이 2,000명 정원에 무리수를 던졌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예요. 그 두 분이 합의됐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 사실을 26년도에 신입생은 3,058명 더하기 제로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걸 던졌을 때 빨리 이거는 기정사실화로 정해놔야 한덕수 총리가 되돌아와도 별 일이 없이 2086년도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성한다 반대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보면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차기 대선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를 지지해서 이런 모멸감 느끼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동단계를 하면 되겠죠. 우리도 한 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것이 저하든 우든 의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갈구는 정치인이 됐든 의사들에서 호의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됐든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정책이 안 된다는 것은 이사학번의 우리 후배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철 피를 흘리면서 치러놓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야 의대생들 옛날같이 우리 때 얘기해요. 때리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조직이구만.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얻은 게 없습니까? 지금 이사학번 이후에 어느 의대생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권력을 잡는 사람이 의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의 가치는 그런 데 있고 그 이사학번 학생들은 복귀해서 일생을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그 투쟁의 업적은 남아 있습니다. 너 몇 학번이야? 이사학번입니다. 너 몇 학번이야? 2호학번입니다. 아마 2호학번 4,500명이 뽑힌 그 학생분들은 살면서 주온 글씨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2호학번 어느 대학 출신이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에 아주 무리한 대통령이 저지른 그 나쁜 제도에 편성해서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진 주온 것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국정 교수가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믿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복학을 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고쳐질 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주호 장관이 자기가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도장 안 찍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이주호 장관이 3,058명 더하기 제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분명히 본인이 교육부 장관이 있을 때 사인을 하시겠죠. 만약에 안 한다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다고 해놓고 안 했을 때 안 할 수가 없죠. 주무장관이 그 일을 사인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장관이 혼자 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지시했을 때 밑에 실무국장이라든지 과장이 그 일을 해야죠. 이번 계엄 사태 때 보십시오. 예. 사령관은 별다른 사람들은 하라 그러는데 대령이 말 안 듣잖아요. 적어도 이주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언론의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 그럼 해당 부처 주무장관은 이미 밑에 행정관료들을 통해서 액션 플랜을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협회장이라든지 학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의하면 그거는 바로 3,058명 더하기 제로가 86년 의대 정원으로 확정시킬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없고 한덕수 총리가 없는 이 시점이라야 저는 가능하다.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총리가 해놓은 얘기도 총리가 제가 안 할 수 있죠. 사인란에 지금 누가 최종 사인하게 되냐면 과장, 국장, 차관 뭐 그냥 패스해도 되고 장관 사인, 대통령 사인이에요. 대통령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앉아 있어요. 교육부 총리 이주호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주호 장관이 이 말을 공개된 데서 얘기했다. 국장, 과장은 이미 준비하고 있고
액션 그러면 바로 다다닥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PD님이 저한테 질문 준 대로 자기는 사인했는데 자기가 먼저 사인하고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인은 없어요. 정부 부처에 움직이는 과정은 담당 과장이 입안을 하고 국장 사인하고 차관이 장관 없으면 차관이 사인하고요. 차관이 있으면 장관만 사인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명령의 최종 사인권자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제가 알고 있는 정부 행정 체계입니다. 야, 의사 네가 개업하고 있는데 뭘 한다고 그딴 얘기하냐. 제가 늘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제 평생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뭐 저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적어도 이주호 장관께서 그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다. 내가 볼 때는 밑에 행정적인 일선 업무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 이 타임이 골든타임이다. 한덕수 총리 돌아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둘러서 어협집행부도 나서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는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어요. 애들 빨리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두루두루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야, 그 생각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큰 학교에서 좀 받아주면 카데바 같은 것도 훨씬 더 여유롭고 조금 150명 교육하는데 170명 교육은 가능해요. 40명 교육하는데 200명 교육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총리가 말한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서 딴소리가 싸가지 없는 놈이 하는 얘기죠. 그 얘기한 사람들 발본색원 해가지고 그거는 정권이 바뀌면 발본색원 안 해도 다 발본색원이 됩니다. 어차피 뭐 장차관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뼈를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그런 분노를 여러분만큼 저는 못 느끼겠지만 신문 기사 읽을 때마다 저도 그런 분노는 느낍니다. 이런 느낌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여러분은 젊으니까 나보다 분노의 강도가 훨씬 더 뜨겁고 크지만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손주도 데리고 있는 이 사람 마음에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20대 젊은 마음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의사가 돼서 있을 때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우리는 또 치료해야 되는 게 의사의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황 선생님이 실망했다면서 네. 이주호의 면을 세워주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기가 찬다. 이주호의 면을 세우려고 의대생들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의도가 다르게 해석돼요. 그렇죠. 제가 이주호 장관이 일면식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3,058명 더하기 제로로 이륙학번을 뽑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예, 의사의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여러분 역대 대한민국 행정부가 의견을 두고 맞부딪혔을 때 이렇게 거의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정도의 내용을 제안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베끼던 장수한테 면을 세워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저의 속 얘기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게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이주호 장관이 이 제안을 했을 때 학생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복귀를 하면 현재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 뽑겠다 그랬을 때 처음 발표했을 때 전 국민의 70에서 80%가 박수 쳤어요. 지금 2,000명 정원하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의 70%나 80%가 미친 짓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탈과의 어려움, 이런 곤역별 치료제의 폐지, 큰 대학병원에 5대 메이저병원에 막 쏠리는 환자의 문제, 그 다음에 산부인과 셈이나 소아과 셈이나 수술했던 분들의 억울한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보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이사학번과 지금 전공의들의 그 희생을 바탕으로 이만큼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의사들이 저 새끼들 개업해서 돈 잘 벌고 먹고 사는 게 편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들의 애환에 이런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존중받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갖고는 응급실도 마음대로 못 가겠네 라는 거를 다 알게 됐어요. 전공의의 희생이 없이는 응급실조차 안 돌아간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다 여러분들의 희생 바탕이고 저희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희생해서 완전히 바뀌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의대생도 아니고 의사도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 학생이 돌아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좌파 이데올로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의료제도는 손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이번 기회가 있었고 이번 기회에 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동력은 충분히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왜? 충분하게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2,000명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틀렸다라는 게 명백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총리가 3,058명 더하기 제로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뻗땡기고 안 들어온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여론의 역풍입니다. 지금은 2,000명 정원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만족될 때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극단적인 얘기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여러분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데도 1년, 2년 걸려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들어오셔야지. 2년 더 계실 거예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100% 공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던 제가 오늘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모든 것을 정권을 쥐고 손에 쥐고 바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제도를 다 바꾸려고 그러면 1년이면 걸린다고요. 언제까지 바깥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조건 다 만족할 때까지 우리 안 들어가겠다. 이건 자해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조금만 누그러뜨리고 그 상한 마음은 학교 다니면서 또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의사가 돼서 사회활동하면서 얼마든지 다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이제는 피 그만 흘리고 들어와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부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또래 학생들의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1년이면 충분히 희생했다. 그리고 1년 그 희생이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 속에 떳떳한 훈장이 남을 거고 사회적으로 적어도 의료계에서는 이사학부는 위아래 몇 년, 10년까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될 거다. 충분히 많이 얻었다. 그걸로도 꼭 유형으로 뭔가 딱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이 필생을 갖고 갈 수 있는 자부심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의대생 복학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투쟁 동력을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대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전공의생들이 문제입니다. 전공의생들은 지금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전공의 3년하다 그만두신 분들 밖에 나가서 뭐 자기 원하는 자리에 취직하고 다 하셨을 거예요. 군 미필로 남은 레지던트 쌤들은 정말 군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지금 국방부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국방부 관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도 이번에 들어갈 때 의협에서 그런 거 챙겨야죠. 세세하게 잘 챙겨서 복귀를 원하는 사람은 복귀하면 되죠.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와 보니까 내가 이딴 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다. 물론 바이탈과의 대우가 확 달라지면 그분 안 하신 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바이탈과의 대우가 달라져야 된다고, 달라지게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협상의 여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바이탈과에 대한 대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박민수 차관 같은 그런 저열한 인간들이 협상하면서 의사들의 그 뭐 목줄을 되게 흔들겠다. 아마 그거는 여론에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군대를 마치지 못한 전공의생들은 일괄적으로 사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지방병원에 전문의,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의생들이 지방 내라는 공중보건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끔 지방병원에 배치를 한다든지, 지금 지방병원 의사들 많이 없거든요. 국공립병원에. 그런 형태로 대승적 차원으로. 그것도 최소한 우리도 내가 이주호 장관의 그 면을 좀 세워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러면 이주호 장관 밑에 지금 조기용 장관이 있어요. 서열이 그래요. 직계적인 밑은 아니지만 대통령, 총리, 부총리 밑에 이쪽 부총리 쪽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보복부 장관이나 차관도 너네들이 못했던 일을 내가 의대 학생들을 복귀시키고 이렇게 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명령을 할 수 있을 면은 세워주자. 왜? 이주호 장관이 어찌됐든 협상파의 역할을 맡아준 거야.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악역을 맡아준 거고 힘든 일을 맡아줬으면 그분의 발언에 힘이 되도록 좀 우리도 응원을 해줘야 우리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타도할 만큼 우리가 반정부 세력은 못 되고요. 우리는 또 그럴 힘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마음으로야 뭐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인간들이긴 하지만 몇몇은 그거는 우리의 감정이고, 현실적으로 학생이 복귀를 하면 정부 내에서도 일단 큰 힘을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세하게 여러 가지 현재 시스템을 바꾸는 것, 특히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전공의 쌤들이 복귀를 원하면 복귀가 원치 않고 나는 그대로 병력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병으로 보내든 공중보건이나 지방국공립병원에서 전문의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죠. 3년차 지나면 웬만큼 다 해요. 예, 원래 2년차 끝나고 3년차 끝나면 비뇨기과도 뭐 환자 보잖아요. 예, 전문의에 준하고 피부과도 2년차 말부터 환자 봐요. 그때 왜 이렇게 더 많이 봐요, 환자를. 똑똑하기도 하고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세한 거는 어협집행부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협력을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 정부에서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요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아마 박민수 차관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쯤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 쪽으로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이주호 장관이 던졌고, 이제는 학생분들이, 특히 이사학분들이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거는 저는 좋은 쪽으로 틀 수 있다. 그리고 뭐 제가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이사학부는 특별하게 대우해라. 너네들도 진죄가 많고 너네들도 빚진 게 많다. 그랬더니 씩 웃죠. 그러나 의사들이라는 게 학교를 떠나서 위아래를 떠나서 다 알잖아요. 일반 직업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다른 학교 그 사람들을 만나도 몇 학번이세요? 그러면 뭐 저 80입니다. 저 87입니다. 그러면 저 후배님이시네요. 형님 말 나왔어요. 이게 의사들이 사는 사회잖아요. 해병대 군기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김윤호는 빼고. 그 사람은 학번에 상관없이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댓글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버티자라고 하는 게 의대생 입에서 나오긴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000년 의학분업 사태랑 비교해 보면 투쟁의 모습이 조금 좀 덜, 그 개원가나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너무 학생들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투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대 갈등이 여기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2,000명을 또 뽑아서 5,000명을 뽑아. 아까 얘기했잖아. 5만 명을 뽑으면 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전문의 되려면 10년 넘게 걸리는데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거 내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세대가 있다니까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죄송하다고. 근데 지금 학생들이나 레지던트는 아니지, 내일인데 평생 우리가 5,000명 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다른데 저는 제일 잘못한 건 의협집행부가 그걸 엮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따지면 뭐 적극적으로 나가서 데모도 안 했는,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나름 제가 핑계를 댄다면 저는 어찌됐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우리 학생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는 데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노력들, 여러분들의 희생의 바탕으로 어찌됐든 여기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 잘못된 점, 특히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부분들이 무리로 다 올라왔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데 금방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까지 기다리면 너무 피해가 크다. 댓글 중에 제가 제일 악의적으로 느꼈던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이 싸우는데 좀 더 싸워서 필수 의료 패키지까지 없애주면 안 되겠니? 라는 뉘앙스로 넘기는 아주 나쁜 글을 하나 봤어요. 이거를 필수 의료 패키지를 과연 학생들이 알까요? 제가 같은 의사로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꽃도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꽃봉오리도 겨우 맺을라 말라는 그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피를 좀 더 흘려주면 우리의 이익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제가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선배란 인간이 그딴 짓 하면 안 되지. 필수 의료 패키지는 개업한 우리들이,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그건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문제지 더 이상 학생들을 앞장세우지 마라. 이건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그런 악질적인 댓글을 남긴 사람한테 남기는 경고입니다. 학생들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 채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고 그건 나쁜 짓이다. 흥분한 학생들, 자존심 상한 학생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일거에다 해결해보자. 아주 사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1년 반 동안 이 길에 대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자료 찾아서 보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계에 와서 의사로서 나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정도는 충분히 잘하고 살았지만 전체 의료계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의협협이 낸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이거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사학번 학생분들, 전공의사님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늘 제가 뭐 뒷담화 하듯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의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다 올라왔고,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만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협집행부나 다른 유관단체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을 때 그것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그 콧대 높은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할 만큼의 여론의 동력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공은 이사학번과 희생을 치르는 전공의쌤들의 피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더 이상 젊은 선생님들이 피해를 흘리지 않고 복귀를 하고 전공의 과정 중에 나는 길을 달리 선택해서 가신 분들한테 국방부가 더 이상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의협집행부에서 잘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도 먹는 거 그러다가 또 금방 잊혀지겠죠. 뭐 내가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잘 되자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개인의 하소연을 하려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학생분들은 이조 장관의 그 말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복귀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각 학교의 학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우리 대학이 아니라 우리 의대생들이라는 개념으로 전국의 의대생들을 잘 분산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학부형들께서도 학생들의 아픈 상처, 자식이 아픈 상처지만 그 자식이 헌뜻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 반드시 이번에는 복귀하라고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동료 학생들에 대한 배신이 되지 않도록 강경한 생각을 하시는 우리 후배님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감정을 좀 누그려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조 장관께서 행여라도 마음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조 장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기용 장관도 더 이상 충청도 분이 싫어하려나? 핫바지같이 그러고 있지 말고 박민수 차관의 그 거친 언행을 좀 입단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면전에서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상관이잖아요. 장관이 부총리가 한 얘기를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박민수 차관 당신은 의대 정원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런 거친 은행으로 후배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사적으로 박민수 차관을 어디서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저도 분노를 느끼는 상대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처에 있는 특히 우리 전공의생들의 병역 문제는 국방부의 장관 직무대리일 거예요. 아마 지금 장관이 구속되는 상황이니까 바쁘고 여력이 없겠지만 선처를 해서 전공의생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이것도 법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장관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건 1년, 2년 걸리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의 병력 문제 해결하는 거 장관 한마디면 해결됩니다. 이런 문제들, 장관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의 직무대행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해결해줘서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작년 한 해 7,000명 이상, 7,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통계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제가 집계한 통계는 그래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빨리 병원이, 대학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각부 장관이나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께서는 본인이 총대를 잡았으니까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서 고맙습니다.